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연 라디오를 들어보면 세상 별 시모가 다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친이 있었는데 그 엄마도 엄청 별났거든요. 저는 예비 시모가 돈 봉투 내밀면서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는 거 정말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몸소 겪은 황당한 예비 시모 사연을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유복하게 자랐어요. 원래부터 외가나 친가나 양쪽 다 돈이 좀 있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재벌까지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저도 풍족한 생활을 누린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서울에서 금은방을 하셨어요. 매장 규모가 꽤 커서 저는 가끔 그 금은방에 들러 일을 도왔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저를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친정아빠는 해외랑 주로 거래하는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요. 나이 드시고 사업을 큰아빠 둘째 아들인 저의 둘째 사촌 오빠한테 물려줬습니다. 저희 집은 저 혼자고 큰아빠네는 아들만 3명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은퇴하고 난 뒤에는 저 혼자 서울에 살았어요. 부모님은 혼잡한 게 싫다며 서울 집이랑 금은방 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나 혼자 서울에 있는 거 싫어. 그냥 집이랑 금은방이랑 다 정리하고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내려가면 안 돼? 어머머, 너는 도시가 체질이야 이거사. 괜히 엄마 아빠 따라 지방에 내려왔다가 갑자기 다시 서울 가고 싶으면 어쩔 거야? 그리고 네가 무슨 혼자야. 큰아빠네도 서울에 있고 친척들 다 서울에 있잖아. 우리 서울 집은 그냥 둘 거야. 아빠랑 엄마도 명절 되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뭐? 그럼 금은방 일은 누가 봐? 걱정 마. 너한테 다 보라고 안 할 테니까. 너는 얼른 신랑감이나 데리고 와라. 아니면 엄마가 선자리 알아볼 거야. 공기 꽉 찼는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랑 있을래? 난 결혼하기 싫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랑 살면 안 돼? 딸아, 부탁인데 제발 그런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라. 치, 엄마도 좋으면서. 말로는 싫다 하면서 제가 막상 지방에 내려가면 부모님은 되게 반가워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러 저는 조금 자주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서울 살 때는 동네에서 저희 집이 현금이 많은 집이라 소문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 왔으니 그곳에서는 저희 집이 잘 사는지 아님 못 사는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딱히 잘 사는 집이라 겉으로 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재벌가 사람들과 돈 많은 집을 하도 많이 봐서 저희 집이 평범한 수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사귄 남친을 보고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라는 걸 깨달았죠. 부모님 따라갔던 지방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저는 그때 서울보다 지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요. 지방 집에 내려오면 부모님은 골프장이나 등산을 자주 가셔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서울에서는 전시회나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지방에서는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근처 도서관을 자주 갔어요. 그때 남친을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문직에서 종사하던 제 남자친구는 20대 후반에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의대를 다시 입학한 사람이었어요. 들어보니 남친 집은 그리 잘 사는 집이 아니라서 남친이 전문직으로 벌었던 돈으로 한의사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대학 공부를 끝내고 전문직에 종사한 것도 대단했지만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본인이 번 돈과 또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대학에 입학하고 한의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그런 남자친구를 저는 옆에서 많이 챙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지만 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남친에게 엄청 끌렸거든요. 남자친구는 돈을 아낀다고 굶을 때도 많았고
시간이 아깝다며 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절대 두고 볼 수 없어서 도시락도 많이 싸줬고 밥도 많이 사줬어요. 자기, 내가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그랬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진짜 자기 몸 그렇게 혹사시키지 마.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건강한 몸이야. 건강 다 잃고 한의사 되면 환자들은 누가 봐? 알겠어. 미안해. 앞으로는 밥 잘 챙겨 먹을게. 근데 내가 굶으면 너가 찾아와 주니까 얼굴도 보고 좋잖아. 그렇긴 해. 있잖아, 영서야. 응? 나 한의사 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뭐? 에이, 오빠. 갑자기 밥 먹다가 무슨. 한의사 되면 바로 프로포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지금은 비록 좀 남루하고 가진 것 없어도 꼭 너 사모님 소리 듣게 할 거야. 그게 지금 내 원동력이기도 해. 오빠, 나 사모님 소리는 안 들어도 돼. 그냥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솔직히 너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나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 멘탈이 무너져서 막바지에 포기할까 싶었어. 근데 너 만나고부터 더 공부가 잘 되더라. 나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엄마도 나 몰라라 하는데 너는 매번 나한테 밥은 먹었냐, 잠은 잤냐. 그렇게 물어봐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네 그 따뜻한 마음 아니었으면 아마 나 벌써 무너졌을 거야. 왜 나 눈물이 나지? 오빠, 괜히 나까지 눈물 나게 왜 울어. 내가 어디를 도망가. 나 갈 곳 없어. 남친은 이미 저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진취적인 남자친구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멘탈이 너무 약해서 응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남친의 엄마는 금전적인 도움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분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한의사 준비하면서 제게 더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아들 챙겨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제게 전화로 만나자 하더군요. 그땐 남친을 통해 미리 들었던 게 아니라 당황스러웠지만 부르시니 급하게 인사하러 나갔어요. 아이고, 말로만 듣던 영서 씨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다. 내가 아들이랑 같은 지역에 살아도 거리가 떨어져서 살다 보니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영서 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아, 네. 저도 어머님 이렇게 뵙게 돼서 좋아요. 그런데 어머님,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빠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아들 휴대폰에서 영서 씨 번호 슬쩍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죠? 못난 나 대신 그동안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인사하고 싶은데 전화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네요.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아, 그러셨어요. 미리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죄송하죠. 이해해줘서 고맙네요. 근데 영서 씨는 이 동네 사는 거예요? 아,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 동네 사셔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일까나? 어머, 이런 거 물으면 좀 주책인가? 아, 부모님 은퇴하시고 쉬고 계셔요. 아니, 벌써 은퇴를 했다고? 요즘 인생 긴데 생각보다 빨리 은퇴하셨네? 네. 그럼 영서 씨는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아들이 누구 만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들이 통 아무런 정보는 안 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저는 금은방에서. 금은방을 한다고? 어머머. 아니요, 어머님. 저는 금은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금은방을 하긴 너무 젊다. 뭐 근데 자주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정직원은 아닌가 봐요? 네, 뭐 그렇습니다. 큰 매장이라 직원들도 많고 제가 매일 일하지는 않아요. 그렇단 말이지. 그래요, 뭐 여자친구 직업이 뭐가 중요한가.
내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아무튼 고마워요. 대화가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예비 시모는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한의사가 되고부터 친절했던 예비 시모는 180도 돌변하더군요. 여보세요? 나예요. 내 번호 저장 안 했어요? 아, 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좀 만나죠. 내가 기니 할 말도 있고. 모레 점심 가능해요? 네, 어머님, 모레 가능합니다. 그럼 주소 보내놓을 테니까 늦지 말고 11시까지 와요. 네,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내 아들한테는 여전히 비밀로 하는 거 알죠? 네? 굳이 이러쿵 저러쿵 다 말하지 마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나중에 영서 씨 만났다고 얘기할 테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밥을 같이 먹자고 부른 예비 시모는 저를 칼국수 집에 데리고 갔어요. 맛집이라 그런지 더운데도 줄이 꽤 길었어요. 하지만 줄 기다리는 내내 그리고 먹는 내내 짜증 섞인 한숨을 푹푹 쉬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줄 설 때부터 제가 뭐라 말 걸면 답이 없던 예비 시모였어요.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나 싶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너무 대화가 없어서 저는 이상하고 어색한 그 분위기를 애써 풀어보려 노력했어요. 어머님, 여기 칼국수 진짜 맛있네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빠도 자주 오는 곳이에요? 그래. 제가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냉랭하게 답하고 칼국수를 다시 열심히 먹더라고요. 저는 되게 무안했지만 그저 날씨 때문에 예민하신 거겠지 했어요. 아니, 에어컨 제대로 켜져 있는 거 맞아요? 먹다가 사람 실려가겠네. 그러다 갑자기 예비 시모는 식당 직원들에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내더군요. 그 모습이 좀 의외였고 속으로는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선풍기 바람이라도 조금 더 올려드릴까요? 그런데 이젠 아예 제게 대답도 안 하는 예비 시모를 보고 아, 지금 일부러 내 말에 답을 안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제게 심통 부리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그냥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 먹고 제가 칼국수 값을 계산하려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는 제 손을 툭 치더라고요. 됐다. 어머님, 제가 계산할게요. 이 짧은 한마디를 하며 계산하는 예비 시모를 저는 벙쪄서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네가 돈이 어딨어? 내가 계산할 테니 그냥 잠자코 있어라. 그건 예비 며느리 맛있는 점심 사줘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선심 써서 불쌍한 애 밥 한 끼 사두는 듯한 말투와 아주 불쾌한 터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말에 저는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예비 며느리 잘 만났으면 여기서 칼국수가 뭐야? 한우 얻어먹었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한우는커녕 내가 밥까지 사야 한다니. 하며 예비 시모가 계산하면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투덜거리더군요. 어머님, 저 그 정도 돈 있어요. 흐이그 꼴에 자존심 부리기는. 네? 어머님 하실 말씀 있대서 왔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계속 짜증만 내시니 저로서는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뭐? 이해가 안 가냐? 때론 침묵이 답이다. 내 행동들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눈치가 정말 더럽게 없구나.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더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 엄마고 또 한참 어른이라 참았습니다. 대신 예비 신랑에게 바로 물었어요. 자기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뭐? 엄마가 자기한테 벌써 말한 거야? 그렇게 내가 말하지 말랬는데, 아이씨. 예비 신랑은 제 입에서 어머님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당황해서 아주 펄쩍 뛰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구나 싶었어요. 어? 기어코 엄마가 너한테 말한 거야? 아, 내가 그렇게 너 상처 주지 말라고 말했는데. 영서야, 난 선 볼 생각 없어. 에?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왜 상처받아? 그리고 선이라니? 엄마한테 다 들은 거 아니야? 어머님 만나기는 했지.
좀 보자고 밥 사주신다 해서 나갔더니 나 앞에 두고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 계산할 때 돼서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내가 돈이 어딨니? 돈도 없는데 계산 본인이 하신다고. 미안해 용서야.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한 가지 찝찝하고 이상한 건 말이야. 사실 나 예전에도 어머님이 한번 만나자 했어. 근데 그때는 분명 내가 마음에 들은 눈치셨어. 근데 이젠 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느낌이 들더라. 갑자기 날 미워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 게다가 왜 내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오빠한테 한 번도 내가 돈 얘기한 적 없잖아. 엄마가 아무래도 그냥 추측하셨을 거야. 난 네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정말이야. 난 너만 있으면 돼, 용서야. 그런데 엄마는 우리 결혼 반대하셔. 며칠 전에 갑자기 나보고 선을 보라면서 맞선 리스트를 한가득 뽑아왔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한바탕 했는데 그 불똥이 너한테 튈 줄 몰랐어. 뭐? 맞선? 그럼 어머님이 애초에 날 아예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널 인정하고 내가 널 원하는데. 아니 오빠, 난 누가 반대하는 결혼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오빠 좋아한데도 싫어. 그래서 어머님이 나 불러서 그렇게 모질게 구신 거구나. 근데 순서가 틀렸다. 아직 오빠가 나 데리고 결혼한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 기분 엄청 안 좋아. 처음 저희 둘 만나는 걸 알 때는 우호적이던 예비시모가 예비신랑이 한의사가 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기에 저는 더더욱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며 엄청 사과하며 저를 붙잡더군요.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집안에서 허락 안 해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제발 용서야.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우리 엄마 마음 다시 돌려놓을게. 어? 오빠가 어머님 마음 돌려놓은다 해도 이미 미운털 박힌 거 어떻게 잘 지내겠어. 난 못해. 그리고 나도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웃으면서 잘하는 거 못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진짜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따로 너 불러내고 하는 일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내가 한의사가 된 이유가 뭔데? 물론 처음에는 그게 내 꿈이었어. 근데 이젠 네가 내 꿈이야. 너랑 잘 살기 위해서 한의사가 된 거라고. 저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시집살이 하려는 예비시모를 보고 도망가려 했지만 예비신랑이 너무 붙잡아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당장 헤어지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굳이 예비신랑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슬슬 금은방과 친정 재산에 대해 말할까 했는데 예비시모가 반대한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저희 집안이 좀 잘 산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받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그렇게 엄마 일은 스스로 해결하겠다던 예비신랑은 그 후에도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한의사가 되고 이제 근무할 한의원을 본격적으로 찾느라 좀 바빴거든요. 예비신랑은 아무런 지원 없이 자기 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중에 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은커녕 지방에도 한의원 개원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선 지방보다 페이를 높게 주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예비신랑은 면접 보러 서울에 오가면서 저와 연락이 잘 안 되더군요. 면접을 온종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티는 안 냈지만 좀 섭섭하더라고요. 오빠? 어제 면접 보러 오는 날 아니었어?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꺼져 있어서 마냥 기다렸네. 미안해.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어제 면접 끝나고 핸드폰 전원도 안 켜고 그냥 바로 집으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잤어. 그래? 모처럼 서울에 왔는데 좀 이따 가지. 면접은 잘 봤어? 그게 연락을 준다는데 잘 모르겠어. 금방 좋은 곳 찾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금요일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오빠 그때 시간 괜찮아? 금요일? 내려와도 못 볼 것 같은데. 나 금요일에 또 2군데 면접 보기로 했어. 그래? 어느 동네? 아니, 어느 한의원인데 내가 일 끝나면 오빠 데리러 갈게. 영서야, 그게
나 면접날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머릿속도 복잡하고 예민한 상태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도 연락 안 되면 걱정되니까 면접 보고 문자라도 꼭 남겨줘. 그래, 고마워. 저는 아무리 지방에 부모님 계신다 해도 남친을 보러 지방에 내려가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서울 올 때마다 통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한창 바쁘고 예민할 때겠지 생각하고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예비 신랑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맞선의 장인 호텔 카페에서요. 사실 저희 큰아빠가 서울에서 호텔을 몇 개 운영하고 계세요. 그중 가장 큰 호텔에서 사촌오빠랑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내려왔는데 글쎄 면접 본다던 예비 신랑이 낯선 여자랑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오빠, 영서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하하호호하며 서로 미소를 짓고 있더니 제가 다가가 인사를 하니 글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커피 마시러 왔지. 근데 넌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건 아니구나. 도대체 어떤 한의원이 면접을 호텔 카페에서 보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쪽은 제 친한 동생이에요. 뭐? 친한 동생?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그냥 친한 동생 아니고 이 남자랑 결혼할 사이예요. 그쪽은 누구세요? 네? 저는 이분이랑 선보러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나한텐 그동안 면접 본다고 속여놓고 서울 와서 맞선 보고 있었나 봐. 오빠, 이 상황 처음 아니지? 영소야,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응? 아니 저기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선보러 나오셨어요? 기가 막혀서 진짜. 집안 뭐 볼 거 없어도 직업은 한의사의 성격 진국이라 해서 믿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 그게 아니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이씨, 가버렸네. 오빠, 지금 내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뭐 붙잡아서 내가 오해라도 풀어줘? 맞선을 봐도 좀 동년배랑 보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자존심 상해. 자기가 엄마를 설득하고 해결하겠다던 예비 신랑은 저 몰래 맞선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 한심한 인간을 제 짝이라고 생각해 만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맞선 본 여자는 저와 예비 신랑보다 적어도 5살 이상,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자존심 상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예쁘고 나이 어린 좋은 신부감들은 말이야 다 이미 짝이 있고 나 같은 놈 만나줄 리가 없어. 개천에서 용났다 해도 여전히 우리 집은 그저 그런 집안이니까. 그래서 나이 좀 있다 해도 직업 괜찮은 골드미스 위주로 만나보고 있어. 야, 뭐 어쩌라고. 구구절절 말하지 마. 나랑 헤어지고 맞선을 보던가. 이거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영서야, 나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아직은. 뭐? 아직은? 너 진짜 미쳤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넌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미래에 뭐가 더 있겠어. 좀 나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지. 아직까지 나 잘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나타나면 너랑 조용히 헤어져 주려 했어. 이렇게 안 좋은 꼴 보일 줄은 몰랐다. 미안해. 꼴값을 떨고 있다. 너 무슨 드라마 찍어? 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눈물까지 짜내면서 말해? 그냥 내 뒤통수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네. 나 바로 버리기엔 너랑 결혼할 마땅한 여자가 안 나타나서 불안했나 봐.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난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어. 게다가 엄마가 애써서 잡은 약속들 그냥 무시하기엔 내가 너무 효자라서. 가짜는 그놈의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놈 정강이를 시원하게 걷어찼어요. 아프잖아. 아프라고 한 거야. 그럼 뭐 내가 울면서 너 붙잡기라도 할 줄 알았냐? 영서야, 제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영서야, 너 뭐하냐? 저 사람은 누군데 싸우고 있어? 아, 오빠.
예비 신랑과 신랑이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내려온 사촌 오빠가 말을 걸자 예비 신랑의 눈이 희번뜩해지더군요. 뭐? 오빠? 야, 김용서, 너야말로 저 사람 누구야? 그래, 나 같은 놈 만나겠다고 굳이 서울에서 지방 왔다 갔다 하는 거 애초에 이상했어. 너도 실은 결혼할 사람은 따로 찾고 있었지? 난 그것도 모르고 죄책감 엄청 느꼈다고. 뭐라는 거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신 차려. 내가 너 같은 놈인 줄 알아? 내가 진짜 너 여기서 당장 머리털이라도 다 뽑고 싶은데 우리 오빠 때문에 참는다. 우리 오빠? 저기요, 얘랑 얼마나 됐어요? 얘 나랑 결혼할 사이거든요? 저기요,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호텔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당신이 뭐 이 호텔 주인이라도 돼요? 주인은 아니지만 뭐 곧 주인 될 사람이죠. 영소야, 이 사람 뭔데 너한테 소리를 질러대? 저런 찌질한 사람과 결혼할 사이라니. 아니지? 우리 아빠 알면 너 난리 난다. 오빠도 저런 인간한테는 우리 호텔 식장 못 내줘. 스토커 뭐 그런 거냐? 내가 경찰에 신고해줘? 아니야 오빠, 냅둬. 저러다 말 거야. 나 먼저 갈게 오빠. 나 계속 있으면 더 시끄러워지겠다. 그러니까 둘이 무슨 사이냐고. 얘가 내 사촌 동생인데 뭐 문제 있어요? 사촌이라고요? 그럼 이 호텔은? 우리 큰아빠 호텔이야 여기. 쪽팔리게 하필 왜 여기서 맞선을. 됐다. 다 끝났는데 뭘 더 얘기해. 제발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예비 신랑은 그렇게 얼이 빠진 상태로 호텔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진짜 신고하지 마. 오빠. 더 귀찮게 굴면 내가 신고할게. 그리고 내가 얼마 전까지 만나던 사람 맞아. 어휴, 잘 정리해라. 어쩌다 그런 놈을. 그러게. 저는 사촌 오빠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한편으로는 큰아빠한테 이 모습을 안 들켜서 다행이라 생각했고요. 아니 그런데 그놈은 쫓겨나서 그대로 간 줄 알았는데 낯짝도 두껍게 호텔 앞을 서성이며 저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영서야, 그러니까 여기가 큰아빠 호텔이라는 거지? 검색해보니까 여기 호텔 말고도 여러 군데 있던데 그게 전부 다 너희 큰아버지 호텔이야? 네가 뭔 상관인데요? 그럼 나 더 이상 맞선 안 봐도 돼. 너희 집이 아니더라도 너희 큰 집이라도 잘 살면 우리 엄마 분명 오케이 하실 거야. 아, 어디서 개가 짖나. 너 보던 맞선 계속 봐. 다 알게 된 이상 내가 왜 널 만나주겠어. 용서야,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이제 한의사야. 그래, 한의사면 얼른 일할 한의원이나 구해. 너 지금 백수나 다름없거든? 우리 아빠가 예비사위 한의사 됐다고 한의원 개원해주려고 마음먹으신 분이야. 너 주제에 나 만나는 거 하늘에 감사했어야지. 근데 뒤에서 뒤통수나 치고. 큰아빠 잘 사신다니까 다시 잘해보자고? 아니 들켰으면 미안해하기라도 하던가. 이게 무슨 뻔뻔함이야?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혹시 아버님도 부자셔? 내 생각보다 너네 집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예비신랑의 나머지 정강이도 있는 힘껏 차줬습니다. 똑같은 곳 맞았다며 땅을 대굴대굴 구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지더군요. 아무것도 없을 때 곁에 있어준 연인을 배신한 배은망덕하고 한심한 그놈,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고 화가 나네요. 그러고 충격받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때마침 예비시모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본인 서울에 왔는데 얼굴 좀 보자고요. 몰래 맞선 보다가 들켜서 헤어졌단 걸 예비신랑에게 듣지도 못한 모양이었어요. 여전히 기분 나쁘게 제게 다짜고짜 준비하고 나오라는 예비시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진 마당에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나 들어보려 했어요. 굳이 들어볼 필요도 없었지만 그때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서울에 카페가 수십, 아니 수백 개일 텐데 굳이 너는 비싼 호텔 카페에서 만나자 하니?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가 마음에 안 들어. 돈 아깝게. 에이그, 커피는 네가 사라. 저는 호텔 커피밖에 안 마셔서요. 어머,
네가 호텔 커피밖에 안 마신다고? 한 잔에 15,000원이나 하는데? 어이구, 잘도 그러겠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 왜 보자고 하셨는데요? 내가 보자 했으면 예상했을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너 저번에 내가 만났을 때 눈치 못 챘냐? 내가 너 싫어하는 거 말이다. 저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제 어떤 점이 싫으신 거예요? 저 어머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가 궁금해? 그걸 꼭 다 말해줘야 알아먹니? 너도 참 진짜 눈치가 더럽게도 없구나. 그럼 툭 까놓고 말해보마. 내 아들 한의사야. 이제 급이 높아진 내 아들 서울의 이런 비싼 호텔에서 비싼 호텔에서 결혼해야 하는데 너 그럴 돈 있니? 그 정도 수준이 되겠냐 이 말이야. 아, 오빠 아직 한의원 면접 보러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오빠도 가진 돈 없을 텐데요? 모르는 소리. 내 아들은 미래에 쥔 돈이 많지. 애초에 저는 큰아빠가 호텔 운영해서 예식장은 돈 안 내고 결혼 선물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딴 건 다 상관없었는데 굳이 예비 시모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말했죠. 저는 반반 부담은 가능해요. 반반? 어디 반반 타령이야. 어림도 없다. 비싼 한의사 남편 맞이하려면 호텔 예식장이며 뷔페며 결혼 비용은 네가 전부 다 부담해야지. 결국 진짜 돈 때문에 저는 그 집에서 부정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비 시모의 못된 심보를 더 이상 참아주기 싫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해요? 아니, 둘이 사랑한다는데 왜 상관없는 사람이 중간에 껴서 조건을 거세요? 아니, 이게 어디 언성을 높여? 얼굴 반반한 거 말고는 볼 거 하나 없는 미련 곰탱이야. 누굴 탓하겠니? 뭘 믿고 내 아들한테 잘해줬냐? 내 아들이 왜 널 책임져야 해?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난 얘기 다 끝났다. 너 결혼식 비용이랑 혼수 네가 다 부담 못하지? 그럴 돈 쥐뿔도 없지? 내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내 아들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와서 선보는 거 너 몰랐지? 내 아들은 이미 너한테 마음 떠난 것 같다. 그러니 미련 갖지 마. 아, 그래서 쥐뿔도 없는 아들을 돈 많은 늙은 여자들이랑 맞선 보게 하셨어요? 너 어떻게 알았냐? 이미 알고 있던 거야? 너도 참 독하다. 알면서도 못 헤어지겠다는 거야? 행여라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라. 내 아들 앞길 막지 마. 큰 소리 치던 예비 시모는 곧 얄밉게 비웃으며 제게 돈봉투 비슷한 걸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죠? 봉투 내미니까 눈 커지는 거 봐라. 에휴, 이래서 급이 맞아야 해. 너 어디 가서 그런 티 내지 말아라. 정말 없어 보여. 백화점 상품권이다. 네? 백화점 상품권은 왜요? 3장이야. 그거 받고 내 아들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여러분, 아니 돈 몇백도 아니고 하다못해 현금 몇십도 아니고 백화점 상품권 고작 30만 원 주면서 헤어지라는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그만 웃음을 못 참고 빵 터져버렸습니다. 진지한 예비 시모의 표정이 너무 우스웠거든요. 뭘 그렇게 웃냐? 아니, 세상에 헤어지라면서 상품권 내미는 건 뭐예요? 저 이런 황당하게 웃긴 경우 처음 봐요. 저는 일부러 크게 비웃었고 제 목소리에 호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도 하나 둘 터졌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벌겋게 타오른 예비 시모는 제게 남은 커피를 뿌리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경우도 모르고 못 베어먹은 티내냐? 저는 그런 예비 시모 팔목을 잡고 세탁 비용 감당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어머님, 돈 있어요? 지금 내민 30만 원 상품권으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가방 절대 못 사요. 돈 있으면 뿌리고 없으면 그냥 계시죠? 참나,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내가 세탁비 줄게. 어허, 건방지게 굴어놓고 이 정도도 예상 못했어?
예비 시모는 통쾌하다는 듯 웃으며 제게 커피를 그냥 뿌려버리더군요. 네, 좋아요.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저는 오케이 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어머, 괜찮으세요? 사장님께 전화드릴까요? 멀리서 잠자코 지켜보던 호텔 직원은 고맙게도 달려와 제게 괜찮냐며 얼굴에 튄 커피 먼저 닦아줬어요. 평소에 제가 잘 아는 직원이었죠. 아니요, 절대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미안해요. 이거 치우려면 고생이겠어요. 이 아줌마한테 꼭 변상하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 쉬고 계시면 갈아입을 옷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들이 여럿 제게 몰리자 예비 시모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아니 저기요. 사장이랑 얘랑 도대체 뭔 사이인데 전화를 해줘요? 옷은 또 왜 준비해주고? 다 호텔 서비스예요? 네? 이분이 사장님 조카분이시니까요. 뭐라고요? 얘가 여기 호텔 조카라고요? 왜요? 이제 어머님 며느리감으로 탐나요? 그럴 리가 없지. 아가씨, 그 말이 진짜예요? 저 오빠 사무실에 올라가 있을게요. 이 아줌마 더 소란 피우면 큰아빠 말고 그냥 오빠한테만 말해주시겠어요? 큰아빠가 알면 저 엄청 혼나요. 제가 경찰에는 신고해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큰아빠라는 말을 강조하고 저는 예비 시모에게 얄밉게 눈인사를 했어요. 잠시만 영서야. 아니, 영서씨 기다려봐요. 우리 얘기 다 안 끝났잖아.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를 한 방 먹이고 가방이며 옷이며 다 커피 얼룩이 져서 300만 원 넘는 세탁 비용을 그 아줌마에게 고스란히 청구했어요. 예비 시모는 청구한 비용을 보자마자 어디 늙은 사람한테 사기를 치려 하냐며 전화로 엄청 따지더라고요. 아니,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장난해? 네가 입은 게 뭐 얼마나 비싸길래 돈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 뭐 호텔도 네 큰아빠가 사장이지. 너희 아빠가 사장이야? 어디 되도 않는 장난질이야? 제가 그날 입었던 옷, 가방, 구두 다 새로 사려면 300만 원 그 이상인데요. 아줌마 돈 없는 거 아니까 인심 써서 특수 세탁 비용만 청구했어요. 거기엔 제가 느낀 모욕감이나 뭐 기분 나빴던 그런 건 하나도 포함 안 시킨 금액인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줘요? 참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절대 그 돈 못 줘. 준다 해도 30만 원이 딱 내 마지노선이야. 알아서 해라. 그리고 참고로 30만 원은 그때 그 상품권으로 줄 테니까 알고 있어라. 저한테 커피 들이부으려고 할 때 분명히 제가 말해드렸잖아요. 그때 참으셨어야죠. 잘못은 아줌마가 해놓고 왜 이렇게 뻔뻔하시죠? 그리고 그때 15,000원 커피값도 계산 안 했던데요. 제 커피값 빼고요. 300만 원 플러스 당신이 나한테 부은 커피값 15,000원까지 더해서 이번 주까지 입금하세요. 아님 합의는 없어요. 콧방귀 끼던 예비 시모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뒤늦게 제가 입은 옷이며 가방이며 다 명품인 걸 알고 놀랐다 하네요. 큰 로고가 새겨진 제품들이 아니라 명품인 걸 몰랐던 거예요. 예비 시모는 다시 꼬리를 내리고 돈 없다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영서씨, 내가 몰랐어. 그 정도로 비싼 물건들인지 몰랐다고. 알았으면 내가 그런 짓을 했겠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늙은 내가 명품에 대해 뭘 알겠어. 들어보니까 명품이 아니면 그랬어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아줌마 돈 없으면 한의사 아들한테 청구하면 되죠. 제가 마음껏 비웃으니 결국 예비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결국 세탁비는 그 아들에게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과 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만나달라며 제게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영서씨, 바깥 사돈분이 우리 아들 한의원 열어준다 하셨다며?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응? 우리 얼른 날 잡고 상견례부터 하자.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집안일 살림 다 해주고 반찬도 다 해다 바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봐. 맞선 본 건 내 아들 의지도 아니었잖아. 다 뭣도 모르는 무식한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였어.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제발 눈 딱 감고 한 번만 내 아들 받아주면 안 될까? 아줌마, 내가 왜 아줌마 아들을 다시 만나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렇게 연락하지 마세요. 참 염치도 없고 창피함이라는 걸 모르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무시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더 이상 받질 않자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저희 엄마 금은방까지 찾아와서 절 찾았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분에게 들은 이야기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어서 오세요. 여기 김영서 씨라는 곳 맞죠? 네. 아니 그런데 누구신데 그러세요? 영서요, 김영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 좀 만나러 왔는데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영서라면 사장님 딸이요? 작은 사장님은 매일 안 오시고 가끔씩 오세요. 그런데 누구신데 작은 사장님 찾으세요? 뭐라고요? 사장님 딸이라고요? 네, 오셨다고 작은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서 씨 엄마가 이 큰 금은방 사장이고 영서 씨는 작은 사장이라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내 복을 차버렸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김영서 씨가 여기 작은 사장이라는 거죠? 결국 제가 그 금은방 사장 딸이며 작은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아줌마는 2번 개거품 물었다 합니다. 금은방 앞을 계속 맴돌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는 얘기를 듣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 아줌마와 마찬가지로 미련 뚝뚝 흘리며 제게 문자랑 전화를 해대던 찌질한 놈은 말이죠. 본인이 엄마 말만 듣다가 저 놓쳤다고 아예 자기 엄마랑도 인연 끊고 살고 있다네요. 한의원에서 버는 돈도 집에는 안 주고 혼자 쓰며 사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아줌마가 허구한 날 자기 아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자기 굶어 죽는다며 제게 문자를 해대서요.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그건 겁이 났는지 그 뒤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파란만장한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하려고 요즘 열심히 선을 보는 중입니다. 사랑 하나로 결혼 가능할 줄 알았던 바보 같은 젊은 처자는 이제 사라졌어요. 오히려 부모님도 선짜리 알아보는 거 재밌다고 좋아하세요. 저는 부모님 소개로 만난 적당한 수준의 집안이랑 결혼하려 합니다. 힘들 때 도와준 사람, 친구든 연인이든 쉽게 버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비 시모 그리고 한때는 내 전부였던 예비 신랑. 그들이 받은 벌은 뭐 굴러온 복을 제 발로 찬 것이겠죠. 예비 신랑은 가만히나 있었으면 자기 이름으로 된 한의원 개원했겠죠. 예비 시모는 자기가 원하던 소고기도 실컷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맞선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남자 보는 눈 키워서 좋은 남편감 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사연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문득 이곳에 제 이야기도 털어놓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오늘 익명의 힘을 빌어 용기 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부터 30대까지 쭉 같은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급여도 매년 섭섭하지 않게 올려주시고 저와 잘 맞는 원장 선생님께서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민지 씨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아? 오래 일하다 보면 은근히 나이 든 환자분들 무시하면서 하대하는 직원들이 있거든. 내가 그동안 본 민지 씨는 처음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이 친절해. 원장님께서는 면접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발 친절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지켰을 뿐인데 과분하게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자주 오는 할머님, 할아버님,
연세가 있는 환자분들께서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한 의원을 통해 자연스레 인맥이 저절로 두터워지더군요. 정말 동네 어디를 가든 예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이라도 사면 그 2배의 덤을 주면서 고생 많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시장에 가면 제 본명을 부르며 우리 민지 왔냐며 저를 아는 상인분들은 이것저것 챙겨주시기 바쁘셨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 자식을 소개시켜 줄 테니 편한 마음으로 만나보라는 말씀도 꽤 많이 하셨죠. 하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아서 그럴 때마다 마음만 감사히 받았습니다. 남편과는 한의원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온 환자 중 한 명이었죠.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이 오는 곳인데 젊은 남편이 한의원에 매일 오자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손목이 불편해서 왔고 그 다음에는 발목, 그 다음은 허리. 그렇게 매일 침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이 참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적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매일 여기 오는 이유 안 궁금하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민지 씨 보러 매일 아프지도 않은 곳에 침 맞으러 오는 거예요. 처음 감정은 당황스러운 뿐이었습니다. 제 직장인데 그곳에서 대놓고 호감을 표하는 게 불편했거든요. 저는 죄송하다며 그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불도저처럼 제게 다가오는 남편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한낱 작은 인간일 뿐이니 제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사람에게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연애는 해도 결혼은 좀 늦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물론 둘 다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결혼하면 금상첨화지. 하지만 결혼은 완벽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남은 것들은 완성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에 대해서 조금만 자기가 더 유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목표하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의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너랑 나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 응? 그렇게 저는 남친의 계속된 설득에 얼마 안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거나 직업이 좋아서 서두른 결혼은 아니었어요. 저와 목표하는 바가 비슷해 보였고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할 사람 같았거든요. 결혼식에는 한의원 식구들은 물론 동네 큰손이라 불리는 분들도 축하해 주시러 다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 절 예쁘게 봐주신 한의원 환자분들이셨죠. 정말 내 며느리 삼고 싶었는데 한 발 늦었네. 아이고. 그래서 남편이 뭐 한다고? 축하해 주시러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남편 작게 사업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축의금 많이 내고 갈게.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무슨 사업?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시는 환자분들도 계셨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업인지 물으시며 고민도 없이 거래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식 덕분에 저절로 남편의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에서 저희 한의원 환자들과 얼굴을 트고 고객님 하는 사이가 되자 무척 기뻐했어요. 역시 결혼하니까 좋은 일이 따라오는 것 봐. 내 선택은 틀림없다니까. 당신 덕분에 힘들게 영업하지 않아도 고객이 반이나 더 늘었어. 진짜 고마워. 내가 진짜 이 은혜 잊지 않고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신난 남편이 이런 달콤한 말을 제게 할 정도였죠. 저희 한의원 원장 선생님께서는 축의금을 생각보다 더 큰 액수로 해주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결혼 후에는 아이 갖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제 말에 너무나 아쉬워하시며 저를 붙잡으셨거든요. 아니, 민지 씨만큼 믿음직한 직원이 어디 있겠어.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아이 낳기 전까지 알바라도 해주면 안 될까? 원장님의 부탁에 저는 예전처럼 정규 직원은 아니지만 오전에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나중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아이 조금 키우다가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는커녕 매일같이 남편과의 싸움만 늘어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결혼 전 제게 잘하는 그 모습만 믿고 유부녀가 됐는데요. 연애 때랑 결혼 때랑 남자들 다르다고 결혼하자 남편은 빠르게 가면을 벗었습니다. 무한 이기심을 발휘하는 남편을 보고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혀를 내둘렀던 사건들을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오전 근무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으니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말해야지 했는데 그만 깜빡했지 뭐야.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이더라. 나도 방금 휴대폰 알람 울려서 알았어. 아, 맞다. 나도 몇 월인 건 알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사느라 그만 깜빡했네. 어떡하지, 자기야? 나 지금 퇴근하고 집 들어가던 참이었는데 내가 백화점이라도 다녀올게. 내일 어머님이랑 식사할 수 있게 식당도 예약하자. 어머님 소갈비 좋아하시지? 에이, 우리 엄마 선물은 현금이 최고야. 용돈 드리는 거로 하자. 선물은 됐고 내일 점심 식당 예약만 좀 자기가 해줄래? 그리고 내일 주말이잖아. 나는 오늘 저녁에 엄마 집 미리 가서 자고 오려고. 괜찮지? 가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챙겨드려야지. 저는 시부께서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된 남편이 직접 아침 챙겨드린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남편도 분명 우리가 아니라 나는이라고 말했고요. 응, 그럼 어머님이 당신 가면 엄청 좋아하시겠다. 근데 당신 미역국은 끓일 줄 알아? 아님 내가 지금 좀 끓여놓을까? 미역국?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것보다 자기 내가 퇴근할 때 전화하면 짐만 좀 대충 챙겨서 내려올래? 짐? 아, 알겠어. 집에 올라오지 않고 바로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가려나 보다 하고 저는 남편 짐을 간단하게 챙겨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모께서 평소에 소갈비를 엄청 좋아하셔서 갈비 맛집에 점심을 예약해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아침을 챙겨드릴 테니 점심은 다 같이 외식하고 어머님 약속이 없으시다면 저녁은 제가 챙겨드리면 되겠다 싶었어요. 또 용돈이랑 식사는 별개로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시니 백화점 가서 스카프도 따로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 퇴근 전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한숨 잤어요. 자다가 남편 전화에 후다닥 짐 들고 내려갔더니 저보고 남편이 잠시 타라고 하더군요. 여기 속옷이랑 폼 클렌징이랑 챙겼어. 내일 식당 12시에 예약했거든. 나 넉넉하게 11시까지는 갈게. 어머님 잘 챙겨드려. 뭐야, 자다가 내려왔어? 머리꼴이 왜 그래? 일단 자기야, 잠시 차에 타봐. 응, 오늘 좀 피곤했거든. 타라고? 왜? 얼떨결에 차에 탔는데 그대로 시동을 걸어 차를 출발시켰어요. 뭐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슬리퍼 신고 내려온 거야? 골 때린다, 자기 정말.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무거나 신고 왔지. 그리고 주차장에 잠시 나오는 건데 뭐 어때? 지금 우리 집 가는 중인데? 네, 남편은 비몽사몽한 저를 데리고 그대로 시댁으로 출발한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분명 당신 혼자 간다고 들었는데. 아, 어떡해. 설마 내가 잘못 알아듣고 당신 집만 챙겨온 거야? 난 우리 둘 같이 가자는 말인 줄 전혀 몰랐어. 제가 크게 한숨을 쉬며 자책하자 그때 남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신 진짜 웃겨. 우리 결혼했는데 시댁에 왜 나 혼자 가? 내가 혼자 간다고 해도 같이 가자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일절 안 하더라. 아니, 내가 요리를 뭐 할 줄 알겠어. 미역국 끓이려면 당연히 당신이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같이 가자 하면 당신이 안 갈 줄 알고 미리 손 썼는데 반응 보니까 사실대로 말할 걸 그랬나? 진심이야? 역시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었구나. 근데 당신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대로 어머님 집으로 출발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나 고양이 세수라도 하고 짐 간단히만 챙겨서 내려올 테니까 빨리 차 돌려. 이 꼴로 어머님을 어떻게 뵙겠어. 아니, 지금 차 돌리면 엄청 막혀서 더 늦게 집에 도착한단 말이야.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돼? 우리 엄만 그런 거 신경 안 써. 가서 엄마한테 옷 빌려서 씻고 갈아입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 지금 엄청 피곤해. 오늘만 그냥 가자. 어? 그럼 이 슬리퍼는 어쩔 건데? 내일 식당에도 슬리퍼 신고 가? 뭐 신발도 엄마 거 신으면 되잖아. 왜 화를 내냐?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 저는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났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고 개무시하더군요. 제가 인내심이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결국 고속도로를 타버렸어요. 1시간 조금 넘어서야 시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나름 말을 거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오는 내내 한마디도 답 안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이내 입을 다물더군요. 아무 말 없이 남편은 시댁 근처 마트 앞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같이 마트에 들어가자는 말인 줄 알고 내렸는데 난데없이 남편은 제게 차 키를 쥐어주고는 손인사하면서 뒷걸음질 쳤어요. 여보, 마트 마감 시간이니까 얼른 장 보고 나와. 우리 엄마 저녁에는 소식하고 아침에는 많이 드시는 스타일이거든. 아침에 생신상 거하게 차려드려야 해. 미역국 말고 또 뭐 있지? 잡채? 불고기? 어차피 요리는 당신이 하니까 알아서 장 보고 집 들어가. 난 동네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갈게. 간만이잖아. 어? 어디가? 야! 제가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던 말던 남편은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애타게 전화해봤지만 안 받았어요. 부인을 호구 취급하는 정도도 있지 아무리 부부라도 예의 없이 지 혼자 머릿속에 그림 다 그려놓고 본인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제 슬리퍼를 가만 내려다보다가 저는 어차피 시모 생일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니 운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차피 서프라이즈라고 저희 가는 것도 시모께 안 알렸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상관없겠더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속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 번 남편에게 전화해봤지만 남편은 아예 전화를 꺼놓고 놀았어요. 남편에게 어디 실컷 너 맘대로 하라고 저도 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시모께 축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점심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빗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아침은 드셨어요? 그래, 고맙다. 갈비 먹으려면 아침은 건너뛰고 속 비워서 가야지. 근데 네 신랑은 왜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새 얘기 너 알고 있었냐? 아이고, 일어나 이놈아. 아유, 얼마나 마셨으면 온몸에 술 냄새 나는 것 좀 봐. 어디 치엄마 귀 빠진 날 술이 개떡이 되어 들어와선 술 냄새를 풍기고 있어. 너 아침에 들어왔지? 수화기 너머로 시모께서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잔소리하는 게 들려서 저는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저로 대리효도 하려다가 맞는 꼴이 우스웠거든요. 저는 용돈 봉투랑 스카프를 챙기고 예약해둔 시모 케이크를 픽업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마셨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대충 남편 세수만 하고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술 냄새 풍기면서 입이 대빨 나와 있는 남편을 저는 모르는 척 개무시하고 시모께 축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생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갈비는 입맛에 맞으세요? 응. 비싼 집이라 그런가 딱 내 취향이다. 양념도 너무 달지도 않고 고기도 부드럽고 내가 생일이라고 호강하네. 이건 제가 준비한 어머님 선물이요. 용돈은 필요하신 곳에 쓰시고 스카프는 어머님 잔기침 가끔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매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걸로 추천받아서 샀어요. 어머, 아들보다 역시 딸이라더니 딸 없는 나한테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다. 아이고, 주책이지?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해주마. 우리 아들이 속썩이는 거 있으면 빠짐없이 내게 말해다오. 대신 홍군형을 내주마. 엄마, 아들 옆에 있는데 보란 듯이 그렇게 말하기야? 술 먹고 들어온 건 미안. 다 사정이 있었다고. 아, 언제는 아들이 최고라며. 울기는 또 왜 울어? 짜증나. 시모께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남편은 한 소리를 듣고 못마땅하다는 듯 된장찌개를 마구 퍼먹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마셨음 갈비는 손도 못 대고 말이죠. 마지막에는 혼자 냉면으로 해장하더군요. 어쩌다 저런 모질이랑 결혼을 한 거지? 순간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녁도 제가 준비할게요. 외식 말고 집에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다, 됐다. 이 정도로 충분해. 용돈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며느리 더 고생시키니? 이쯤 하면 됐고 너도 집 가서 쉬어야지. 살림에 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은데. 난 이 스카프하고 동네 여편 애들 만나서 자랑이나 좀 하려고. 어머님 용돈은 우리 생활비에서 뺐으니까 갈비는 당신이 계산해. 스카프는 내 돈으로 샀어. 참나, 난 고기 입에도 못 대봤는데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당신 제발 눈치 봐가면서 투덜거려. 식사 후 저는 과일을 먹고 마무리하자는 시모의 말씀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는 남편을 두고 어머님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 드렸습니다. 남편을 태우고 가기 싫어서 그대로 시댁에 버리고 왔죠. 어디야? 차 안. 엄마 모셔다 드리고 오고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난 집에 가는 중이지. 뭔 소리야? 그럼 나는? 알아서 와. 지금 장난해? 당신 어제부터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뭐가? 나도 어차피 집에 가야 하는데 왜 날 여기 두고 가냐고. 어제도 말도 없이 집에 가버리고 당장 차 돌려서 나 데리러 와. 안 그래도 속 울렁거리는데 못 타고 집에 가라고. 집에 어떻게 올지 나한테 뭘 물어. 너 알아서 해. 너 혼자 계획 잘 세우잖아. 너 뭐 나한테 하나하나 다 말하니? 너도 네 맘대로 하는데 왜 난 내 맘대로 못해? 짐도 안 챙긴 나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는 마트 앞에 버리고 갔잖아. 그러면서 뭐? 넌 불금이니까 놀러 갈 테니까 난 어머님 생신상 장보라고? 아이씨, 미안하다고. 내가 경솔했어. 아무리 마음이 상했어도 너무한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 이 정도로 너무하다고? 어떡하지? 나 이미 고속도로 탔고 차 못 돌려. 저는 진심으로 사과 안 하는 남편 놈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엄청 화나서 씩씩거렸어요. 저는 대꾸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쭉 며칠을 개무시했습니다. 언제까지 나 투명인간 취급할 거야? 내가 진짜 철없이 군 거 잘못했어. 자기야, 다신 안 그럴게, 어? 화 좀 풀어라.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매일 살얼음판 위에 있는 기분이야. 그제서야 남편은 이기적인 자기 행동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더군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비는 남편의 사과를 저는 고민 끝에 받아줬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많이 싸운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결혼 전에는 제 앞에서 마음 넓은 사람인 척 그 이기적인 본성을 숨겼나 아직도 신기해요. 저는 결혼 후 파트타임으로 매일 7시 30분까지 한의원에 출근해서 12시 30분까지 일했어요.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분이라 한약이 필요할 때면 직원 할인가로 싸게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한번 양가 어른들께 한약을 지어서 드렸는데요. 그 뒤로 시모께서 계속 정기적으로 한약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금액을 할인받았어도 이젠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생으로 다니는 입장에선 계속 어머님 한약값을 부담하기엔 큰 금액이었어요. 예, 뭐하고 있니? 퇴근했어? 이제 점심 먹고 옷 갈아입으려고요.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니, 내가 한약을 다 먹었지 뭐냐. 그거 먹으니까 아주 기운이 팔팔해서 엄청 좋더라. 어쩜 난 며느리 복도 참 많지. 다행이네요. 원장 선생님께서 좋은 약재로 신경 많이 써주셨거든요. 어머님 잘 드셔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제가 원장님께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뭐 명절이라고 나오는 공짜 한약은 없는 거야? 아, 그런 건 없고 저 떡값이랑 선물 세트 받았어요. 그래? 아쉽네. 그럼 이번에는 힘들게 네가 갖다 주지 말고 택배로 보내줘. 네?
한약 말이다. 나 한 포도 빠짐없이 다 먹었다니까? 시모는 제가 또 한약을 지어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당연히 저는 어머님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돌려서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한의원 한번 들리시는 게 어떠세요? 원장님께서 가격 그대로 안 받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직접 뵙고 상담하면 또 약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지난번보다 더 확실하게 맞춤으로 지을 수 있어서 더 좋을 거예요. 아니, 나보고 직접 가서 상담받고 결제하라고? 너 나한테 영업하는 거니? 아유,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좀스러워라. 차라리 내 생일 때 용돈 말고 한약을 줘오지 그랬니? 대충 갈비랑 돈 몇 푼으로 때우더니. 그땐 생신 미리 준비 못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유, 됐다. 잘 먹었다고 하면 알아서 약재어 보내줄 줄 알았더니 너 때문에 괜히 여린 내 마음만 상했구나. 나만 진심이지? 고부 갈등 남일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 네가 사서 갈등을 만드는 것 같아. 이만 끊는다. 내가 평소에 여기저기 너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 아니, 아낄 게 따로 있지. 시댁에 돈 아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잘해야 그만큼 예쁨 받는 거야. 시모가 악담 아닌 악담을 퍼부으며 싸늘하게 전화를 끊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챙겨주고도 욕먹은 꼴이니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데 퇴근한 남편까지 제게 화를 내더군요. 너 우리 엄마한테 한약 하나도 못 지어줘? 결혼했으면 한 가족인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아까운 게 아니라 나 몇 시간씩 알바해서 받는 그 푼돈을 어머님 한약값으로 다 써야 돼? 안 그래도 당신 사업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고 들쑥날쑥 하잖아. 우리 사정에 매달 어머님 한약값 진짜 감당 가능할 것 같아? 효도하면 나도 당연히 좋지. 형편만 넉넉하면 해드리고 싶어. 저번에 내가 지어드린 한약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거라 지어드린 거잖아. 명절이나 생신이실 때 이벤트가 아니라 매달 드시게 해달라 하시는 걸 어떻게 다 해드리니? 왜? 왜 못 해드려? 당신 지금 나 수입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랑 둘 다 벌고 있을 때 저축해놔야 할 거 아니야. 언제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 아이도 낳아야 하고. 나 아이 가지면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미리미리 상황을 대비해둬야지. 당신은 왜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화부터 내? 가만 보니 당신 우리 엄마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때도 돈 든다고 외면할 것 같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아, 뭔 소리야. 만약 어머님이 아프시다 하면 당연히 군말 없이 도와드리지. 그 문제랑 달라.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어머님께 한약 지어드리지 말 걸 그랬다. 이렇게 해드리고도 욕먹는 거 보면. 나야말로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봤자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 결혼하고 마누라한테 통제당하느라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효도도 못하는데 내가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 남편은 그 뒤로 제게 토라져서 대화도 제대로 안 하려 하더군요. 물론 저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어머님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친정엄마께서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찾아오셨는데요. 엄마께서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민지야, 엄마 한약 짓는 김에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사돈어른 약도 지었어. 혼자 계실 사돈어른이 갑자기 생각나더라.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이거 드시고 기력 회복하시라 해. 그런데 내가 지어드렸다는 말은 하지 마라.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 그냥 네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려. 엄마, 고마워. 고맙긴 뭘 고마워. 근데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가만 보니 너가 좀 한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고민 있어? 차마 친정엄마께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며칠 후 친정엄마 생일이셨는데 그때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장모님 생신은 본인이 나서서 식당을 예약한다더니 벼랑간 약속 당일날 예약을 깜빡했다고 실토하더군요. 저희 엄마께서 채식을 하셔서 고기는 안 드시거든요. 가게까지 알려줬는데 예약 안 했다는 말에 좀 뚜껑이 열렸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셨더라? 한정식이 최곤데. 안 되겠다.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장이라도 봐서 직접 요리해드려야겠어.
아무 식당이나 가면 엄마 잘 못 드실 것 같아. 차라리 집에서 내가 해드린 미역국이랑 나물 반찬 드시는 게 나을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주문한 엄마 생일 선물 배송 지연돼서 선물도 준비 못 했는데. 아, 오늘 일이 다 안 풀리네. 어떡하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대책을 찾는 저와 달리 이상하게 남편은 평온했어요.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장모님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시다. 아무거나 못 드셔? 그리고 너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생일은 대충대충 넘기더니 친정엄마 선물은 미리 주문도 해놓고 가서 직접 미역국도 끓이고 요리까지 할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주변에 널린 게 한식인데 백반집도 많고. 뭐? 당신이 예약 안 해서 이사단 났는데 뭔 소리야. 뭘 알고나 말해. 어머님 선물처럼 백화점 가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걸 그랬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포인트 다 끌어모아서 산다고 엄마 선물만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야. 뭐 그래서 지금 싸우자고? 그래, 너 시간 많으면 싸우던가. 왜 이렇게 삐딱한데? 일단 나중에 집 와서 다시 얘기하자. 아무래도 친정은 나 혼자 가야겠다. 뭘 또 한마디 했다고 혼자 간대. 야, 너 혼자 가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정말 짜증나기는 해도 남편의 말이 맞아서 저는 속으로 참을인을 새기며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예약한 식당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미안해요. 나 손 빠른 거 알지? 맛있는 식사 금방 대접해 드릴 테니까 아빠랑 쉬고 계셔요. 예, 이 더운 날 뭔 요리를 한다고. 됐어. 아빠가 아침에 끓여줘서 미역국도 먹었고 점심은 나가서 대충 먹자. 도착해서 부랴부랴 요리하려는데 남편은 조용히 냉장고를 열어보더라고요. 난데없이 냉장고 안을 찬찬히 훑어보는 남편에 엄마는 조금 당황하시는 눈치였어요. 배고픈가 자네? 장모님, 진짜 저 사람 유난이죠. 그냥 장모님 말씀대로 나가서 대충 먹자. 그러고는 남편은 서랍칸을 열어 엄마의 한약을 집어들고 가위로 잘라 마시더군요. 여보, 지금 뭐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쭤보지도 않고 막 먹어?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서 등짝을 마구 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대꾸도 하지 않고 친정엄마께 말했어요. 장모님, 이거 이 사람 일하는 한의원에서 지은 한약 맞죠? 맞네. 요즘 몸이 허해서.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잘난 따님 덕분에 한약도 이렇게 공짜로 드시고요. 왜? 난 먹으면 안 돼? 나도 장모님 드시는 한약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다. 장모님만 입이야? 진짜 치사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우리 엄마가 약 지어달라 할 때는 돈 없다고 아까워하면서 안 지어주더니 뒤에서 몰래 지 엄마만 챙겨? 신랑이 우습지? 시댁이 아주 웃기지? 안 그래도 혼자라 외로운 우리 엄마 좀 더 챙겨주면 덧나? 장모님은 미역국 끓여주는 남편도 옆에 버젓이 살아계시잖아. 뭐? 지금 당신 뭐라는 거야? 지 엄마? 미역국 끓여주는 남편이 뭐가 어쩌고 저째? 너 말 다 했어? 인성이 아주 터졌구나 너. 어떻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따위로 말을 해? 자네 우리 딸이랑 싸웠나? 아무리 화난다고 해도 영 듣기 그렇구먼. 싸우려면 당장 둘 다 돌아가. 장인어른, 오늘만큼은 사위 말고 한 가장 대 가장으로 여쭐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저를 평소에 집에서 개무시하거든요. 그것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시댁까지 개무시하잖아요. 약 한 번 지어달라는 노인네 말 무시하더니 자기 엄마 약은 이렇게나 많이 챙겨드리고 있었다니. 제가 버는 돈들이 아깝게 다 여기로 들어오는 줄 알았으면 저 이 사람한테 생활비 관리하라고 안 했어요.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장인어른 대단한 따님께서 시모 생일날 미역국 대접도 못하겠다고 주랭랑 쳤다고요. 두 분 아세요? 그래놓고 집에는 친정엄마 한약도 주겠다고 또 몰래 지어놨더라고요. 이미 여기에 이렇게 넘쳐나는데 말이에요. 제가 너무 괘씸해서 장모님 생신 식당도 일부러 예약 안 했어요. 역지사지로 제 심정 한번 겪어보라고요. 지금 뭔 소린가 했는데 설마 이 한약 때문에 그런 거였어? 멍충아, 그게 우리 엄마 한약이면 오늘 내가 들고 왔겠지. 그거 우리 엄마가 엄마 돈 주고 직접 지어주신 어머님 한약이야. 소중한 네 엄마께서 드실 거라고. 부쩍 더워지는데 기력 보충하시라고
저번에 한의원 들려서 따로 주문해 주셨어. 뭘 알고나 건방 떨어. 그리고 난 할 만큼 어머님 챙겨드렸어.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해? 네가 그렇게 엄마 애틋하면 자식들이 네가 제대로 하지 그랬어. 왜 나한테 대리오도를 바라니? 너 어머님 생신날 밖에서 술 처먹느라 아침에 집에 기어들어갔잖아. 그리고 명절날 내가 한약 한번 지어드렸으면 됐지. 계속 챙기고 싶으면 네 용돈으로 챙겨드리던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 난리를 피워? 뭐? 그게 사실이야? 난 당연히 한약 박스에 장모님 이름 적혀 있어서 오해했지. 야, 너 그만 주둥이 나불대고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이혼이야! 엄마,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이런 걸 보여드려서. 친정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마누라 하대하며 잔칫날 분위기 망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불아리던 눈깔 사라지고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잘못했다고 남편이 비는데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진짜 잠시 돌았었나 봐요. 죄송해요. 예의 없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민지한테 속상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폭발한 것 같아요. 장인어른,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민지 좀 말려주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입니까? 어쩜 그래, 사람이. 결혼 전에는 우리 민지 아껴주겠다더니 어떻게 이래? 속상해도 자네보다 우리 딸 민지가 더 속상할 것 같은데. 난 우리 딸 믿네. 내 딸 의견 존중해. 게다가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방금 자네가 한 언행들만 봐도 이혼 사유 충분하네. 우리 앞에서 그렇게 개차반으로 구는 자네 인성에 깜짝 놀랐어. 우리도 마음 떠났으니 이만 돌아가게나. 장모님, 장인어른. 민지야, 고민하지도 말고 당장 이혼해라, 당장. 평소에 예뻐해 주시던 친정 부모님께서 대놓고 혀를 끌끌 차시니 남편 놈은 무릎 꿇은 채로 많이 당황해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바짓자랑이를 잡고 나가지 않는 남편이 기가 막혀서 한약 한 팩을 하나 집어들어서 남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아주 네 이기심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살아. 뭐해? 얼른 꺼지라니까. 여보, 아파. 그리고 그 귀한 걸 왜 던져?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저는 이혼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혼 준비하는 동안 어머님 집 가 있어. 더 이상 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냈는데 냉장고 안에 시모를 위해 지은 한약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어차피 시모의 체질에 맞게 지은 약이라 대신 먹지도 못해서 전해드리면서 이혼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원장님께서 비싼 약재만 쓴 걸 아는데 만들어주신 성이랑 재료값이 아까워서 차마 버릴 수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한약을 들고 나타나자 콧대가 높아져서 제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남편 놈은 그 옆에서 쭈글거리고 있었고요. 그래, 네가 이렇게 시댁에 엎드려 절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너 조금이라도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라. 네 남편 결혼 전보다 더 벌잖니. 우리 아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텐데 나중에 친정 식구들 눈치 안 보고 챙기려면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시댁 먼저 챙겨야지. 그치, 아들? 근데 왜 너네 둘 따로 왔어? 올 거면 같이 오지. 어머님,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말 밉게 하는 거 다 어머님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이혼해요. 이 사람한테 아직 못 들으셨어요? 아니, 뭔 소리냐? 이혼이라니? 시모는 뒷목을 잡고 남편 놈을 불러서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다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그럼 내 한약은 앞으로 누가 지어다 주냐? 네? 아니,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이혼해도 직원 할인은 계속 해줄 거냐? 어머님, 그게 지금 이혼한다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과 한약 타령하는 시모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이제 어디서 한약 얻어먹냐고 울분을 토하며 남편을 마구 때리더군요. 아파! 엄마 아프다고!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엄마까지 난리야? 한약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었어요? 그거 안 먹고도 이렇게 팔팔한데 뭔 한약 타령이야. 아이씨! 저는 그런 시모가 너무 괘씸해서 들고 갔던 한약도 다시 도로 챙겼습니다. 얘, 너 뭐하냐?
그건 두고 가라. 내 한약이라며. 마지막 한약인데 왜 도로 가져가? 어머님, 저한테 입금하시면요. 직원 할인가로 드릴게요. 뭐? 입금을 하라고? 너 단단히 미쳤냐? 돌았어? 네. 제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왔다니 진짜 미쳤고 돌았었나 봐요. 이제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살려고요. 어떻게 입금은 하실 거예요? 아님 제가 그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시모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직접 지어서 먹으면 돈 더 든다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입금해줘라. 빨리. 지금 입금해주라고. 엄마! 너 이놈의 자식 이혼까지 당하는 판국에 엄마 말 안 들을 겨? 남편은 쪽팔린다며 중얼거리다 얼마냐고 묻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제게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친정엄마께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사실 할인가 말고 원래 돈으로 받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원래 얼마인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시모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고 절 잡을 때는 언제고 액수를 보고 헉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하고 재산도 잘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허무하게 이혼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이기심이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헛된 희망 버리고 바로 이혼 선택한 저. 잘한 거겠죠? 전 남편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본인 고객들 한순간에 절반이 빠져나갔다면서요. 여보, 아니 민지야, 그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이혼했다고 말하지 말아줄래? 나 벌써 이달에만 고객 절반이 빠져나갔어. 죄다 결혼식에서 뵀던 너 아는 분들이야. 혹시 네가 나 안 좋게 얘기했니? 나랑 거래하지 말라고? 뭔 소리야. 난 너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 입에 올리는 것도 내 수치라 가만히 있었거든?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성급하게 이혼했어. 혹시라도 너 마음 바뀌면 나한테 고민 없이 연락해줘. 나는 언제나 너 기다리고 있을게. 어? 난 아직 너 사랑해 민지야. 소름 끼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 안 둬. 나중에 원장님께 들으니 제가 참 뭐라고 이혼했다는 소문이 환자분들께 쫙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했다며? 아이고, 내가 소식 듣고 바로 그쪽에 계약 파기하자고 했어. 내가 그 사람 뭘 믿고 거래해. 다 민지 씨 믿고 맡긴 거였는데. 착한 민지 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는 데에는 당연히 신랑 쪽 문제겠지. 뭘 어떻게 속을 썩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길어. 살다 보면 또 좋은 짝 만날 거야. 그러니까 씩씩하게 살아. 기죽지 말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신뢰는 전 남편이 아니라 제게 있다며 대부분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전 남편과 거래를 중단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제게 한마디씩 따뜻한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저와 이혼하고 그 후로 사업 휘청이다 쫄딱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 장사하던 사업이었는데 원래도 엄청 잘 되는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뭐 이제 알아서 자기 살 길 찾아가겠죠. 전 시모는 무슨 낯짝이신지 제가 일하는 한의원에 와서 대뜸 이러셨어요. 직원 할인가 적용해 줄 거죠? 내 며느리가 이 한의원 다니는데. 어머 민지야, 나왔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너 말대로 내 돈 주고 약 지으러 왔지. 아유, 우리 참한 며느리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다. 왜 이러세요? 이제 이혼했는데 무슨 며느리예요? 어? 한 번 며느리면 끝까지 며느리지. 이혼한다 해도 나랑 너 사이가 끝나는 건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네네, 볼일 보고 가세요. 제가 무시하자 철판을 깔고 원장님께 할인해달라며 떼를 쓰는 시모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원장님께서도 이미 이혼했는데 어떻게 직원 할인가를 해드리냐고 저 대신 시모께 묵직하게 한 방 먹이셨어요. 그 뒤로는 전 시모는 2번 다시 저희 한의원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변 환자분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못났다.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러고 싶어요? 으이구, 저렇게 고약하니까 착한 며느리 일치. 무슨 진상입니까 지금? 다른 환자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제값 주고 빨리 약 지어가든가 돈 없으면 그냥 가든가. 어머머,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한의원이 뭐 여기만 있나? 하! 어쩜 마지막까지 추하게 구시는지 창피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림살이 살아가면서 늘리고 또 당장 재력은 못 갖췄어도 분수에 맞게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남편 인성과 본성을 제대로 파악 못했네요.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모자란 인성은 키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본성은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쓴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요. 지금은 한의원에서 알바 말고 다시 정직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